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숨겨진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퍼즐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푸는 수도쿠 퍼즐부터 수천 개의 항공편과 승무원이 얽혀 있는 항공사 스케줄링, 그리고 대학교의 복잡한 시간표까지. 컴퓨터는 대체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해결하는 걸까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이 문제들, 밑바닥에는요, 사실 똑같은 아주 강력한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비밀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문제들 속에 과연 어떤 공통된 구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전문 용어는 쓰지 않을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들은 사실 이 세 가지로 딱 나눠볼 수 있어요. 맞춰야 할 조각들, 그 조각들이 들어갈 장소,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의 규칙에다가 좀 더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볼게요. 바로 제약 만족 문제, 영어로는 CSP라고 부르는 것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값을 찾아내야 하는 대상들이에요. 지도 색칠 문제에서는 각각의 나라가 변수가 되고요. 수도쿠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채워 넣어야 할 그 빈칸 하나하나가 전부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변수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도메인입니다. 이건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후보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지도에서 나라라는 변수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색깔 후보, 즉 도메인을 가질 수 있고요. 수도쿠의 빈칸 변수는 1부터 4까지의 숫자라는 도메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진짜 게임의 규칙이죠. 제약 조건입니다. 변수에 도메인의 값을 넣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에요. 바로 이거죠. 야, 옆에 나라랑은 같은 색 쓰면 안 돼. 같은 줄에 똑같은 숫자 또 나왔잖아. 안 돼. 이런 것들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와, 이거 완전 레고 조립이랑 똑같아요. 레고 블록이라는 변수를 여러 색깔 후보라는 도메인 안에서 고른 다음에 블록끼리 연결하는 제약 조건을 지키면서 멋진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변수, 도메인, 제약 조건으로 멋지게 정의하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풀죠?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똑똑한 해결 전략, 백트래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예시죠. 지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변수는 당연히 각 지역이고요. 도메인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색깔들이겠죠. 그리고 제약 조건은 딱 하나, 아주 간단해요. 서로 붙어있는 지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백트래킹이란 게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한 지역에 색을 칠해봐요. 괜찮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웃이랑 색이 겹치네? 규칙을 어겼죠?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뒤로 돌아가서 방금 칠한 걸 지우고 다른 색을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막히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백트래킹인 겁니다. 쉽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퍼즐 풀이가 현실 세계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엄청난 스케일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매 학기 받는 대학교 시간표, 항공사의 복잡한 스케줄, 병원의 근무표, 심지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주파수 할당이나 게임 속 인공지능까지. 와, 이 모든 것들 뒤에 똑같은 CSP라는 설계도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왼쪽엔 작은 수도쿠, 오른쪽엔 거대한 항공 스케줄링. 변수의 개수부터가 비교가 안 되죠. 제약 조건을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틀, 즉 변수, 도메인, 제약 조건, 이 세 가지 핵심 설계도는 소름 돋게도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단 하나의 플레이워크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CSP를 그냥 컴퓨터 공학 기술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툴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CSP의 진짜 힘은요, 어떤 코드를 짜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변수, 도메인, 제약 조건 이 세 가지로 딱 정의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꾸는 그 강력한 사고방식 자체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CSSP라는 새로운 렌즈를 손에 넣으셨으니 이걸로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거대한 퍼즐은 무엇인가요?